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지방부동산은 거품에 불과하다라는 방송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지방부동산이 거품에 불과하냐라는 거죠. 특정 지역을 빼고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정 지역도 상당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규제 정책 때문에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가구 1주택 정책, 그죠?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일단은 그 시발점이 되었고, 계속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양적 완화에 의한 자본금은 풀렸는데, 시장에 돈이 풀렸는데, 정부에서 규제 정책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 규제 정책 하지 말고, 단지 이제 세금 정책만 했으면은, 집값이 이렇게 상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강남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부 들어서자마자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면서, 일단은 서울 지역에 공급을 줄였습니다.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집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죠? 살 집이 부족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또 어려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방 일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똘똘한 한채라는 이 때문에 지방 부호들도 서울 쪽에 직접 투자하거나 안 그러면은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부동산 매입을 서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죠. 정부는 원인을 모르고 그죠. 이게 왜 집값이 오르는지를 원인을 모르고 그냥 잡겠다고 우리가 세금 정책 규제 정책으로 양도세 그죠.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은 집값을 잘 빌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돈은 많이 풀어졌는데, 그리고 기존에 또 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서울이 먼저 오르게 됐죠. 그죠? 강남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핀셋 규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급 효과가, 풍선 효과가, 그죠? 눌리면은, 한 곳을 누르면 그 주변 지역이 올라오듯이 계속해서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선 효과가 수도권을 다 규제하다 보니까 지방에까지 이게 이제 투자 세력들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차하는 순간에 지방 집값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제 투자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작업을 했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실거래가를 자꾸 보면서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실거래가가 이게 허점이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실거래가가 맹점이 있냐면은 부동산을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을 계약 시부터 올릴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실거래가를. 자,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실제 매입 거래가 끝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우리가 실거래가를 올려놓으면은 집값이 비싸게 거래되면 올랐다는 판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묘히 이용했단 말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방 집값이 오른 이유가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 서울 투자 세력들이 지방 부동산에 이제 내려오면서 인기 아파트를 여러 채 산단 말입니다. 최고 인기 지역. 일단 돈이 자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물 호가를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래인데 이게 실제 거래를 안 하고도 호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일단 서울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인기 아파트를
여러 채를 이제 한 동시에 이제 산단 말이에요. 한 20채, 30채를 사버리면은, 사놓고, 매매가를, 호가를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갑자기 유급하던 아파트들이 한 사람이 8억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존에 6억에 팔려고 한 사람들이, 8억에 내놨네? 나도 그러면 7억 8천 내놓자. 7억 9천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호가를 올려놓은 뒤에, 그 다음에 잦은 거래를 자기들끼리 그죠? 거래를, 비싼 가격에 잦은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시점에 계약금이 건너가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하니까 거래가 된 것처럼 해서 실거래가를 올린단 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그러면 이 실거래가가 공시가 되어버리면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그죠? 부동산 투자 사이트에서 자, 우리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됐다 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본다. 근데 실거래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실거래가가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은 물건인데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슬쩍 거래가 무산돼도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 8억이 거래됐으니까 누군가가 따라서 8억이나 8억 8억 2천에 사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실구매자가 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실거래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 투자 세력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중앙 언론지가 그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이제 언론에 로비를 해놓는 거죠. 로비 해놔가지고 그걸 때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은 언론지에서 그거 기사를 내는 거죠. 기사를 내면서 어느 지역 부동산이 몇 억에 거래됐다. 부동산이 폭발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누군가가 받아갖고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유튜브 방송들이 또 그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놀란 이제 실수요자들이 가다 보고 있다가 진짜 급하단 말입니다. 내리다 근데 지금 못 사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심리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야, 내가 저거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싼 가격이 거래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이라도 잡아야지 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방송을 많이 했죠. 자, 이거는 이상하다. 그죠? 거래가 갑자기 2억씩 뛰는 거래가 막 생기고 3억씩 뛴 거래가 생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데 저는 그 가격이 누가 과연 갑자기 그죠? 우리가 뭐 1억씩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데 한 5천만 원씩 올라갔다면은 그죠? 계속해서 거래가 조금은 뭐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그죠? 한 달 이내에 1억, 3억씩, 2억씩 이렇게 뛰어버린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요자들이 또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물론 이제 외지에서 온 투자 세력들이 자신들이 올린 비싼 호가로 그러면은 자 기존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 자 가격을 내놓으려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매물을 거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매물만 남겠습니까? 매물이 줄어들면은 진짜 매물이 귀해지면은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없다.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한 매물, 한 개는 있는데 하면서 나중에 투자자들이 내놓은 물건을 하나씩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몰래 그죠. 뒤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은 갑자기 여기란 돈을 뻥튀기 했단 말입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도 1억은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거래가 이제 정부 뉴스에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막 폭발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버리면은 다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방 집값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시즌이 지나면은 또 잠잠해진단 말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들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하락기를 잠깐 내린단 말입니다. 하락기를 내는데 저는 이번 부산 부동산에서 보면은 자 분명히
다른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지역만 또 조정지역을 제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사냥감이 된 거죠. 그래서 부산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정부에서 대구나 대전 이런 데를 조정지역을 잡는다면은 부산 지역도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았고, 작년 11월 달에 일단은 조정지역에 묶어놓은 거를 만약에 부동산 전체적으로 잡을 생각이었다면은 조정지역에서 풀면 안 되죠. 그 해수동을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풀었단 말입니다. 그걸 왜 풀었냐? 제가 보니까 LCD 입주가 있단 말이에요. LCD라는 게 LCD 그 아파트가 뭡니까? 정치 세력과 건설업자 간에 불법을 해가지고 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성구매를 해놓고 나중에 비싼 가격에 되팔려고 한 사람도 엄청 많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LCD는 정치 세력과 공무원과 투자 세력들의, 투기 세력들의 실상은 투기 상품이었죠. 투기 상품. 그래서 어떻게든 간 이 LCT를 팔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호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수동에. 그죠? 그래서 해운대를 조정지역에서 풀었단 말입니다. 작년 11월 그 입주할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그죠? 그때 처음에 제가 LCT를 갔을 때는 엄청나게 매물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씩 이래 팔다 보니까 자꾸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비싼 가격에 부르더만은 며칠 있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은 더 산 거 있다고, 또 산 것도 있다고, 막 급하게 또 내놓은 게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팔릴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은 작년 11월 달에 한번 조정지역 해제하면서 뻥튀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가격이 1월달, 12월달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2, 3월까지는 조금 더 갔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잠시 이제 수그러들었단 말입니다. 계속 4, 5월달까지 수그러들었는데 갑자기 또 6월달에 정부가 대구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으면서 부산만 조정지역을 안 묶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2차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내려와가지고 상승을 시켰죠. 그죠? 또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실제로 실거래가라는 게 우리가 딱 거래된 것만 공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이 거래를 계약 당시에 올려놓고 이게 한 달 뒤에 취소를 해버리면은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간에는 엄청난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거래가가 거래가 됐다면은 분명히 실소유자들이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한두 명은 붙는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매매가 적게 돼도 꼭 한 사람 정도는 따라 붙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는 해수동을 조정지역에 묶었다 아닙니까? 그죠? 해수동영남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해수동영남을 묶었고 이제는 부산 전역을 조정지역에 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이런 외지인 투자 세력들이 올려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이 오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지역 집값이 작년 2017년 상승을 하고 그죠? 그건 2017년까지는 초에 우리가 이제 하도 부산 지역도 하락세였다가 2017년 일시적으로 상승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 그죠? 박근혜 정부에서 하도 이제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집을 사라 해가지고 그 여파로 집을 샀단 말입니다. 2017년까지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2017년 올랐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멈춰가지고 장기간 부산은 한 3년 오르다가 원래 한 7년간 정체적 현상을 빚는 게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 들어와서 지역을 규제하더만은 수도권 전역을 규제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부산에 해수동을 그죠? 조정지역을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를
알고 있는 이 호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부산 사람들도 그 당시는 조금 지금 풀었으니까 지금 사야 될 때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죠. 좀 더 오르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세력들에 의해서 2000년에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올란 거는 올랐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조용히 풀었으니까 올란 건데 이게 그것도 투기 세력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올란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LCT가 많이 팔고 나온 거죠. 근데 아직 못 팔고 LCT가 워낙 이제 고가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사줄 사람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산에 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6월 달에도 전국을 대구, 대전까지 사실은 조정지역을 묶으면서 부산 해운대를 안 묶었다. 해운대만 묶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운대를 안 묶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CT가 계속 매매가 그래 된 거죠. 이제 빠져나가게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2020년 11월 달 돼서는 거의 이제 다 투기 세력이 다 빠져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지역으로 해수동영남을 묶고 5개 지역을 묶고 2020년 12월 달에 다시 전 지역을 기장 중구 빼고 전 지역을 묶었단 말입니다. 그럼 기장구는 왜 안 묶었느냐 지금 그죠. 기장구는 다시 이제 또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가지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 정치권하고 정부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 붐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저는 비워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장군에도 앞으로 주택을 올리면서 상당한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지역의 부동산, 지방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지방 부동산은 2019년 11월, 12월 기점으로 이상 올란 거는 거품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품에 지금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아무 일 없듯이 나중에 내려앉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라가는 투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분명히 이거는 이상한 거래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게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따라가서 실거래가가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그만한 상승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도 올라간 것은 분명히 이거는 투기 세력에 의한 거래고 그 가격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기준으로 보시고 그 이상 올라간 아파트들은 절대로 매매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12월 달 가격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승이라고 뭐 하겠지만은 그 이상 올라간 거는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받아줄 세력이 없다. 그래서 그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권과 함께 그 가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항상 투자는 오르는 시점이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모든 것이 투자라는 것은 초기 오르는 걸 먼저 발견했다면은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은 3번의 상승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정상적인 우리가 거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제가 여러가지 사항을 다 이야기했죠. 서울 지역에서 가장 먼 지역이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 인구가 그죠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이 현실에서 누가 그것을 다 받아주겠습니까? 고급 일자리 하나 없는 이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산 지역은 그 가격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